안녕하십니까. 정림건축에서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임진우입니다. 이렇게 건축가를 위한 서체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저희 정림건축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로 창립자이신 고 김정철 명예회장님이 소천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김정철 명예회장님이 남기고 가신 철학과 유산을 저희 정림건축하고 저희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좀 후대에 남기고 기리고 발전시키고자 기념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저희 정림건축에서는 건축가를 위한 서체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해서 또 여러 건축 학도들과 디자인 관련 학도들 그리고 또 건축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본 주제 발표 영상은 크게 정림건축 소개와 건축가 김정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본 공모전의 개최 취지, 또 공모 요강 소개, 또 심사위원장의 심사 기준 안내, 공모전의 FAQ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학도들이나 건축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정림건축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 디자인 관련 학도들은 저희 정림건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저희 정림건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림건축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갖고 또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핵심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림이라는 의미는 정이 바를 정자죠. 그리고 림은 이제 숲을 림자입니다. 그래서 고든 나무가 또 나무, 굳은 나무가 만나서 울창한 이렇게 숲을 이루고 또 그런 숲이 건축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정림건축은 직원 수가 약 890명 정도 되고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쯤 되네요. 정림건축이 한 5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월드 아키텍처지라는 영국 전문지에서 세계 16위, 또 국내 1위로 평가 순위를 매겨진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해외에도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요. 중국 심양, 또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CM에서는 그 코이카 프로젝트로 여러 중남이나 여러 나라에도 또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들어와 있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고 건축가 김정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저도 정림건축 초년병 시절에 회장님하고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요, 미래지향적인 조직 설계와 또 종합적 창작 활동을 통한 토탈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작가가 조형의지에 비중을 두는 반면 우리 회장님은 사회 변화가 요구하는 시스템, 또 건축의 중심을 둔 아마 감성주의 건축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저에게도 그러셨지만 전 직원들에게 항상 그 부드러운 성품으로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또 이름을 불러주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린건축의 이 그 공모전 취지는요, 올해 그 건축가 고 김정철 10주기를 맞이해서 창업자가 후대에게 남긴 철학과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건축가를 위한 서체 디자인 공모전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린건축은 이미 1985년에 1년 수주액이 10억 원에 그때 불과했던 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3억 원이라는 거의 매출의 한 30%를 거금을 투자해서 CAD 시스템을 국내 건축 설계사무소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AD 시스템은 영문 사용만 가능했던 시스템이고요. 당시에 김정철 창업자의 지시로 한글을 그래픽으로 직접 도안해서 도면 작성에 사용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시대를 앞서갔던 건축가 김정철의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과 도전정신, 이 개척정신이 후대에게 또 다른 유산으로 재해석되고 또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공모전을 통해 건축가를 위한 서체 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린건축은 공모전을 통해서 건축학도와 또 여러 디자인 학도들에게 장학금 및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서체는 건축가 김정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마 작게는 건축계, 또 넓게는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체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서체를 디자인하는 과정은 건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만나서 글자를 이루는 한글처럼 서체는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잇는 한 나라의 그 문화의 소통 도구이자 그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규정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린건축은 김정철 창립자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언어적 소통 도구로 재해석되고 설계되어 추모 10주기를 계기로 후대에게 또 하나의 자산으로 남겨지길 기대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맺을까 합니다. 남아있는 준비된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전 요강, 그리고 심사위원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 설명을 맡은 정린건축 NI드랩 김경훈입니다. 저는 응모 요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모 요강은 응모 일정, 응모 부문, 응모 자격, 그리고 제출 양식, 시상 내역, 작품 접수, 향후 서체 제작에 대한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모 일정입니다. 응모 일정은 오늘 발표되는 주제 발표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접수는 10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1차 심사는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정린건축에서 진행을 합니다. 1차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은 11월 30일 공모전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통과자에 한해서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2차 심사는 12월 12일 최종 5명에 통한 프레젠테이션 심사와 심사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2차 심사 영상에 대한 발표 및 심사 결과 발표도 12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정린건축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응모 부분은 고딕 부문과 명조 부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학생부, 일반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명조, 고딕 각 한 개 분야 또는 두 개 분야 모두 다 다수 출품이 가능합니다. 단 단체 접수는 불가하고요. 개인 단위 접수만 한해서 응모가 가능합니다. 응모 자격은 학생부와 일반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학생부는 국내외 건축 관련 학과 및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포함이 되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관련 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는 국내외 건축 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건설사, CM, 감리, 엔지니어링 등 건축 관련 업계 재직자들 모두 포함합니다. 제출 양식입니다. 제출 양식은 작품 1과 작품 2로 나누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포맷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과 PDF로 진행하게 되고요. 사이즈는 A1과 A3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작품 1과 작품 2의 두 가지 양식을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에 대한 예시문에 대한 시제는 한글에 대한 문장과 한글을 포함한 영문 숫자 포함해서 총 137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에 대한 한글은 김정철 건축가를 조명하는 김정철과 정린건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시상 내역입니다. 총 수상자는 1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총 상금은 1,400만 원이고요. 대상은 김정철상 1명에게 주어집니다. 시상 내역은 상금 50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상은 정린건축상, 정린건축문화재단상, 건축가협회상, 윤디자인상 등 4개의 부문의 최우수상이 있고요. 상금 2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이외에 5명은 입선으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수상자에 한해서는 특전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부, 지원자에 한해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정린건축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작품 접수 및 문의에 대한 내용은 위에 보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작품 접수를 받습니다. 작품에 대한 진행 절차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체 제작 및 배포 일정 안내입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된 서체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고딕체, 명조체, 손글씨체로 나누어서 21년 7월경부터 10월경, 1월경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공모전에 심사를 진행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의 심사는 총 4분의 심사위원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이며 먼저 심사위원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이시자 예술건축 관련 저널리스트이며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신 정린건축문화재단 박성태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시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 디자이너이시자 서울시 전용서체 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호서대 시각디자인과 송성재 교수, 한국폰트협회 홍보문과위원장이시고 우리카드, 중앙일보, 신문 전용 서체, 현대카드 전용 서체, NHN 웹툰 영체 개발 등 서체 디자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윤디자인그룹 2호 타입 디자인 센터장님,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이시자 솔토 지빈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조나모님을 모시고 이번 공모전의 심사 기준에 대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서체 김정철체 디자인 공모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솔토지빈건축의 조남호라고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위중한 상황에서 건축 영역을 위한 한글 서체 디자인 공모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은 흔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근본이 되는 질문이 필요한 때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서체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남산체, 한강체라고 알고 있는 서울 서체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보편화하고 또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건축 영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서체 디자인은 그 활용성뿐만 아니라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구성체계와 또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건축이 가지는 질서를 이루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건축 영역을 위한 서체 개발은 서로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한글과 건축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가 고 김정철이 이끄는 정린건축은 80년대 중반에 패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는 서체를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어떤 10주기를 맞이해서 이런 한국 건축을 위한 서체 공모를 진행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로서 김정철은
대형 조직을 이끌면서 협력적 작업을 바탕으로 한 모두를 위한 건축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작가적 태도를 유지해서 좋은 작업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글 서체 김정철체는 그의 건축을 고려해서 범용성, 확장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건축 영역을 위한 서체로서 그 고유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적인 참여와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매우 궁금해하실 몇 가지 예상 질문들을 6개 항목으로 각 항목당 몇 가지 질의 및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자격, 휴학생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휴학 증명서를 대신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명의 지원자가 명조 디자인 여러 개, 고딕 디자인 여러 개, 같은 다수 작품을 출품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수상작은 1인 1작품만 선정할 예정입니다. 팀으로 참가할 수 있나요? 팀이나 단체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을 제출해도 되나요? 공모전에 응모한 글꼴은 공모자가 직접 창작한 것으로 접수일 현재 발표되지 않은 신규 디자이너여야 합니다. 공모작 제출 시 작품 1의 경우 글자 크기나 보여지는 방식에 제한이 있나요? 글자 크기 및 표현 및 편집 방식은 자유롭게 하되 A1 크기에 대제한해 제출 예시문이 전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공모작 제출 시 작품 2의 경우 24포인트 따로 36포인트 따로 작성을 해서 2장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작품 2의 경우 한 페이지 안에 24포인트와 36포인트로 글자 사이즈를 줄여 작성한 자료를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문의 경우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되나요? 공모전 홈페이지에 명시한 시제를 그대로 제출 양식에 따라 디자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접수된 작품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접수 기간 내 수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 기간 외 수정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 내 작품을 수정한 후 다시 접수해 주시고 접수할 때 이전 접수된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해당 내용은 삭제하고 최종 제출 작품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출 양식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 디자인 의도, 기획 배경, 기타 부연 설명 등을 포함해도 되나요? 참가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의도와 기획 배경, 기타 부연 설명의 유무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차 심사 및 PT 발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오프라인 발표 및 현장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심사 방법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연락 및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출품작을 공모전 작품집, 컨텐츠 사용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출품작은 작품집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접수 양식 제출 시에 작품집 컨텐츠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품을 기반으로 서체를 개발할 경우 당선자는 공모전 공식 일정 외에 서체 개발을 위한 추가 협의나 기타 일정들이 있는 건가요?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제출된 글자를 기반으로 서체 디자인 및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당선자는 해당 서체 개발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상자 특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실습 기간은 4주에 걸쳐 진행이 되며 소정의 실습비가 지급됩니다. 입사 지원 시 인센티브는 따로 없으나 실습생 출신들이 최근 입시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어 실습의 여부가 입사에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 전공자가 아닌 경우엔 당사 NID랩의 적합한 파트에서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본 공모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실 분들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본 공모전이 많은 분들에게 기회장으로서 의미 있는 도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가 김정철을 기억하다 라는 부제로 진행 중인 건축가를 위한 서체 디자인 공모전은 정림건축에서 주최하고 윤디자인그룹과 함께 주관하며 한국건축가협회와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